네, 수시 집중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3교시 상담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두 번째 상담자 연결이 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간호사가 되고 싶은 고3 학생 엄마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어떤가요? 학생이 요즘에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성적이 이렇게 생각한 대로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으면 분명히 그 실전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계속 네. 응원해 주시고요, 어머니. 네. 이번에 상담은 김호성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어머니 김호성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이렇게 수시전 앞두고 있는데 아마 따님 때문에 많이 걱정하실 텐데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네. 저희 아이는 간호사가 꿈이어가지고요. 그 간호학과를 적성고사나 아니면 학생부 교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합격이 가능한지 학교 여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럼 오늘 상담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네. 네. 자, 선생님께서 사전에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 내신 평균 등급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3.33등급, 수학은 3.97등급, 영어는 3.48등급, 과학은 3.38등급. 자, 국영수가 평균 3.55등급 나오고요. 자, 국수형 주요 과목 학기별 성적 수위를 한번 살펴보면, 자, 국어는 2에서 4등급, 다시 2에서 5등급, 또 3.5등급 이렇게 등락을 좀 보이고 있고요. 자, 수학은 4에서 3등급, 다시 4등급으로 거의 4등급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는 3에서 2등급, 다시 3에서 5등급에서 역시 등락을 지금 반복하고 있고요. 자, 7월 모의고사 점수를 살펴보면 국어 A가 2등급, 수학 B형이 5등급, 영어 1등급, 자, 화학원은 4등급, 생명과학원은 3등급으로 평균 2.87등급 나왔습니다. 네. 자, 6월 모의평가와 7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 자, 국어 A형은 3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 B형은 5등급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자, 영어도 3에서 1등급 상승했습니다. 자, 화학원은 5에서 4등급으로 상승했고, 생명과학원도 역시 6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비교과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이제 교내 활동 살펴보면 1학년, 2학년 다 개근했고요.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학교 교통도우미 활동했고, 자, 특히 2학년 때 과학 영재학급 100시간 중에서 현재 96시간 이수했습니다. 자, 동아리 활동을 1학년 때 영자 식문 읽기부, 2학년 때 여성과학 탐구부 활동했고, 자, 개인적인 봉사활동은 1학년에만 이제 44시간 했습니다. 자, 세부 능력비 특기사항을 보면 1학년, 2학년 대부분 과목에서 긍정적인 평가 기록이 있고요. 네. 자, 방과학기는 1학년 때 4개 강좌, 66시간, 2학년 때 2개 강좌, 36시간 수강했고요. 자, 독서활동은 1학년 때 8건 있습니다. 자, 수상력을 보면 1학년 때는 독서 포트폴리오 우수상 받았고요. 3학년 때는 화학 경시대 동상 받았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일지망의 가천대학교 메디컬 캠퍼스 간호학과 학생부 적성 우수자 전형이고요. 자, 이지망은 울지대학교 성남 캠퍼스 간호학과 교과 적성 우수자 전형이고, 자, 3지망으로는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간호학과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내신 성적보다는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김호성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우리 학생은 전체적으로 이제 국어와 영어는 학생부 내신이나 그다음에 모의고사나 다 3등급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수학이나 과학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생부 등급은 한 3등급대가 나오는데, 모의고사가 한 5등급 정도로 약간 이제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과적인 내용을 이제 교내 활동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그 학과목 선생님들이 평가해줬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다음에 1학년 담임 선생님 평가하신 종합 의견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생님들에게 어떤 그런 인정받는 면이 많고, 그다음에 수업 태도가 매우 성실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 다른 것들, 전공 적합성이나 그다음에 독서 활동이나 또는 동아리 활동이나 기타 이제 교내 수상도 좀 2개밖에 없는데,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의 어떤 그런 내용이나 또는 어떤 이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실제 지원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 아까 어머님이 말씀하신 어떤 의견과 저도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완할 점으로
일단은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그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어떤 주로 이제 간호학과 중심으로 이제 지원하고자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 이렇게 간호학과 중심으로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는 일단 적성 전형 시험이 가장 적합하고 유리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원하는 대학을 좀 수준을 조금 넓게 보시거나 좀 낮추고, 그 다음에 학과를 좀 변경하신다면 좀 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이런 부분까지 좀 넓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간호학과 워낙에 또 인기가 많은 학과인데요. 지금 가천대학교 메디컬 캠퍼스 간호학과, 그리고 을지대 간호학과, 단국대 간호학과까지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대학의 가능성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1지망으로 가천대 간호학과 학생부 적성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소신 진단이 나왔고요. 2지망 을지대 간호학과 역시 소신 지원 나왔습니다. 또 3지망은 단국대 천안 캠퍼스 간호학과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희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상향 진단이 나왔네요. 네, 희망대학 가운데서 두 곳이 소신이라는 진단이 나왔는데요. 1지망 대학도 소신 지원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유와 함께 또 희망대학의 합격 가능성 좀 진단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적성 전형으로 지금 2개 대학을 지금 지원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제 1개 대학을 지원했는데, 네. 일단 적성 전형이 저 가천대학, 을지대가 상당히 좀 이렇게 성적이 좀 우수한 학생이 많이 모이고, 더군다나 학과가 간호학과다 보니까 합격선이 좀 높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일단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도전이나 적정보다는 좀 한 단계 낮은 이제 소신 지원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단국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전년도 사례 합격자들의 그런 학생부 평균 점수에 비해서 우리 학생의 점수가 좀 많이 또 다소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제 상향이라고 제가 진단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1지망으로 희망했던 가천대학교 메디컬 캠퍼스 간호학과에 대해서 한번 제가 화면 보시면서 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가천대학교 학생부 적성 우수자 전형이죠. 간호학과 44명 뽑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능 최저가 없고, 이제 학생부 60%와 적성 40%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부에 대한 어떤 실질 반영 비율, 물론 최근에 반영 비율들을 지금 대학마다 높이고 있는 추세는 맞지만, 그래도 적성이 좀 더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여기 가천대학교는 전통적으로 이제 교과 적성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일반 적성이 아니라 교과에 충실한 학생을 뽑고자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문과 학생들이 선택하는 A형에 해당하는 그런 EBS 연계 교재 한 7, 80%를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데, 국어는 20문항, 수학은 20문항, 영어 10문항, 종합 5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문항당 배점이 일단 자연계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수학이 배점이 좀 더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결국 합격 가능성은 이런 수학 문항 풀이의 정확도와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는 학생이 국어와 영어에 대해서 시간 안 배. 왜냐하면 동시에 시험 문제를 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합격 가능성이 우리 학생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하게 간다면 뭐 소신에서 또 도전 또는 적정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가천대학교 수시 지원 가능성과 전형의 특징까지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김호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전략 그리고 추천 전형까지 함께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은 좀 화면 보시면서 제가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제가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죠. 자, 간호학과 일반 전형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도전으로 제가 했는데 여기는 뭐 학생부 교과 전형이면서 이제 면접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역시 간호학과 이번에는 학생부 전형인데 이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이번에는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두 전형을 좀 나눠서 보고 싶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이 면접이 좀 자신 있으면 면접형,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가 자신 있으면 수능 최저형 말씀드린 거고요. 자, 세 번째로 이제 강원대학교 교과 적성 우수자 전형. 여기도 이제 2단계 때 면접 20%를 할 거냐, 글쓰기 20%를 할 거냐에 따라서 두 가지 전형을 이제 골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네. 건국대와 강원대를 지금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 이유와 그 특징을 좀 알아볼까요? 예, 그러면 제가 좀 화면 보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거기에는 어떤 반영 비율, 그 다음에 추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일반 전형이죠. 여기는 간호학과에서 12명을 모집하는데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1단계가 이제 5배수로 학생부 100%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1단계 통과 확률이 좀 더 이렇게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대신 이제 2단계가 면접이다 보니까 수능 최저가 없는 관계로 이제 면접이 좀 관건이죠. 그래서 면접 준비를 좀 철저히 하면 이제 합격 가능성이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1단계 5배수는 조금 약간 이제 도전에서 약간 이제 적정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2단계 면접이 일단은 조금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도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같은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의 학생부 전형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면접은 없는데 이제 수능 체제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두 개 영역 등급합이 6등급이죠. 실제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지금 성적으로 보면 뭐 무난히 넘을 수 있는 그런 성적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2단계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단계별 전형은 아니고 여기 수능 체제는 부담이 좀 적으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까 제가 이제 먼저 봤던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이 실제는 좀 심층 면접은 아닙니다. 그래서 면접 그 기출문제 이제 일반 면접만 좀 이제 오래 진행하기 때문에 뭐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우리 학생에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그 창의력 있는 어떤 자기 자신의 이제 고등학교 재학 시절 개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어떤 과정을 했느냐, 그걸 한번 얘기해봐라.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뭐 자신이 지금 한 달밖에 삶이 남지 않았다면 어떤 일에 시간을 쓰고 싶으냐, 그 이유를 얘기해봐라. 이런 정도의 이제 평소에 자기가 생각이 정리된 학생들이 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학생이 좀 정리 안 되면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밖의 대학으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대학이 이제 강원대학교 교과 적성 우수자 전형이 아까 말씀드린 2단계 때 면접형을 할 거냐 아니면 글쓰기를 할 거냐. 여기 좀 특이하죠. 이제 글쓰기 간단한 어떤 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한 글을 써서 이제 그것들을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면접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학생들, 좀 이제 말이 조금 서툴고 뭔가 면접관 앞에서 떨리는 학생들은 자기 생각이 있음에 대해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강원대학교는 그런 학생마저 이제 선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좀 합격 가능성을 제가 좀 적정으로 봤는데 아마도 이제 다른 적성 전형 희망대학보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낮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이 적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학생부 교과 성적의 전년도 사례도 봤을 때 좀 더 이제 좀 우리 학생이 지원해 볼 만하다. 지금 3등급 대 한 중반 학생들이 보통 합격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주대학교 일반 학생 전형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여기도 이제 학생부 100%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제가 적정이다. 자, 공주대학교를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지방의 이제 국립대학교인데 우리 학생이 이제 통학거리가 좀 멀지 않고 여학생이다 보니까 일단은 좀 더 이제 학교 분위기나 어떤 그런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유리하고 학교가 전반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지금 좀 이렇게 발굴하고 키워주는 그런 대학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추천드렸기 때문에 강원대랑 제가 이제 공주대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기는 수능 체제가 좀 더 낮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수학과 영어, 그 탐구에 대한 과목 중에 등급합이 이제 총 이제 3개 12니까 한 과목당 평균 한 4등급 정도의 학생이니까 우리 학생이 크게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일단은 수능 체제는 고려하지 않고 전년도 대비해 학생부 평균 성적에 대해서 일단 올해도 그 정도의 지원자가 물린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여기도 일단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그래도 간호학과니까 비록 학교 규모는 작더라도 가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일단 신경대학교도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요. 뭐 그 밖의 대학으로 또 좀 더 이제 충남대학교나 충북대학교도 조금 더 이제 간호학과 중심에서 한번 추천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추천 대학의 특징과 그리고 합격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점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김호성 선생님께서 앞으로 이제 우리 학생이 남은 기간 동안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하고 좀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선순위, 좀 중요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해야 될 노력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제가 지금 어머니 잠깐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예, 혹시 우리 학생이 지금 그 적성 전형 대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기출문제 풀이 지금 많이 해오고 있나요? 네, 지금 기출문제를 좀 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주로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하고 있고 EBS 연결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아, 예. 그럼 제대로 잘하고 있네요. 네. 네, 실제로 예. 지금 적성을 준비하는 시기가 지금 2학기 들어서 시작하면 좀 이제 시기가 좀 늦습니다. 워낙 이제 학교들 양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의 학생들은 이제 1학기나 아니면 지난 2학년 겨울방학 때 좀 더 수능 공부와 병행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자, 문제는 이제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본적으로 그 기출문제를 풀인 능력,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수능형 문제풀이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높은 학생들이 그 제한된 시간에 많은 문항을 국어, 영어, 수학, 특히 이제 영어까지 같이 보는 대학들은 좀 더 이제 좀 이렇게 상위권 대학으로 저희가 이제 적성형 대학 중에 좀, 분류하기 때문에 그런 대학에서 좀 더 학생들이 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많이 모입니다. 특히 뭐 간호학과다 보니까 여기는 정말 좋은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해서 좋은 학생이 선별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도 여기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적성에 대한 준비, 즉 시간 안배와 그다음에 문항풀이, 더군다나 이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수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학 문제풀이 시간을 적게 했을 때 정확도를 높였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합격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짚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역시
역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 특히 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 정시까지 끝까지, 특히 우리 학생이 지금 6월 모평 성적 봤을 때 7월에 어떤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9월 모평에서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온다면 오히려 정시로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대학들을 지원 가능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수시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 좀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아마 학교에서 아마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그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적어도 기본적으로 3개 영역 등급합이 뭐 9 또는 2개 영역 등급합이 6 정도의 기본적인 수준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도 이제 제가 추천해드린 전형 중에 면접이 들어가는 전형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나 그 면접형, 지금 우리 학생의 기본적인 이제 그 세분력 특기사항 봤을 때 정말 수업 태도가 학생의 어떤 그 선생님과의 어떤 그런 일방통행이 아닌 서로 주고받는 수업 태도다 보니까 분명히 어떤 수업 시간에 조리 있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차분하게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타입의 학생이다 보니까 이런 면접도 조금만 준비하면 충분히 무난히 넘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어떤 우선순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합격을 위한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상담을 다 들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어머니 도움 많이 되셨어요? 네, 아주 도움 많이 됐고요. 네.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대학을 또 추천해 주셔가지고요. 네. 제가 지금도 좀 바빠질 것 같아요. 네, 오늘 상담 받은 내용 잘 전달을 해주시고 보니까 방향 잘 잡고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어머니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가천대학교 메디컬 캠퍼스 간호학과 학생부 적성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수시 지원 전략은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이 유리하므로 지원 시에 적극 고려하고, 간호학과는 합격선이 높으므로 학과 변경이나 서울권 여대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 가능한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수시 추천 전형은 도전에 해당합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간호학과 일반 전형과 학생부 전형, 적정에 해당합니다. 강원대학교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면접형과 글쓰기 전형 등을 추천해드립니다. 대입 합격을 위한 팁은 적성고사 중에서 학생에게 적합한 교과 적성에 대비해서 지원대학을 기출문제 풀이에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2명의 학생에 대해서 수시 집중 상담을 진행해 봤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지금도 보면서 수시 6회 지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원 전략을 짤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어떤 게 있을지 하기성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 주실까요? 네, 아마 기상대에서 말씀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수시 전략과 무관하지 않은 수능 결과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6월 대비 9월, 또 9월 끝난 다음에 70여일 동안 수능까지 본인의 발전 가능성을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서 원서를 써야 되는데, 이때 좀 냉정해야 되는 게 수시에서도 지원 원칙이 있다. 그럼 저는 한 3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나올 가능성이 있고 잘 안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오래 꼭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도전의식이 있다면 상향 지원의 모델을 좀 많이 그리는 거고요. 네. 이걸 우리가 도전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타협점을 찾을 때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간호학과냐 아니면 일반학과냐, 네. 아니면 간호학과를 고집한다면 지방대학이라도 불사할 거냐, 이건 이제 타협이냐 아니면 본인이 소신을 고집하느냐, 이 네. 원칙도 고민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준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꾸 기웃거리면 시간이 낭비됩니다. 그리고 전형 유형의 간소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억울해하지 말고 양보하시는, 이 양보 전략입니다. 동시에 또 모의고사가 좀 불안정하다면 그 양보의 연장선상에서 보험 지원도 좀 고려해보는, 네. 이런 원칙들을 우리 학생들이 또는 수험생을 두신 어머니들이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그림을 그려나가시면 조금 더 쉽게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올해 수시에 지원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지 김호석 선생님께서 좀 간단히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올해 가장 큰 특징은요, 역시 이제 자기소개서에 그 외부 스펙이나, 그 다음에 뭐 수학이나 과학, 영어와 관련된 외부 대회에서의 수상 경력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면 0점 처리를 받는다. 이런 부분들은 모든 대학 사정관님들이 지난번 특집편에 나와 다 말씀했던 부분이니까 자기소개서를 썼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눈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의 선생님들께 그런 것들의 자문을 구해서 반드시 쓰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는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기소개서 예시문이 너무 인터넷 사이트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은 자기의 의견은 자기로부터 출발을 해야지 그런 글들을 읽고 그런 글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가운데 좋은 문구를 여러분 그대로 쓰다 보면 표절 시스템에 다 걸리기 때문에 일단 자기 글로부터 출발해달라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조언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 미니 특강으로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23일에 저희 서울시청에서 토요 미니 특강이 있었습니다. 2015학년도 수시 전형 최종 전략을 세워라라는 주제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 특강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9월 넷째 주 토요일이죠. 9월 27일에도 서울시청 워크숍홀에서 미니 특강이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인문 논술 특강을 주제로 미니 특강이 열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상담을 해주실 하기성 선생님, 또 김호성 선생님, 결정적 코치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수시 집중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고려대 도거동목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 그리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를 희망하는 학생과의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